반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시제 1호기가 완전한 외형을 드러냈습니다. 공군의 국민 공모를 거쳐 KF-21 보라매로 명명된 전투기는 내년부터 초도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경납고문이 젖히자 날렵한 자태를 드러내는 항공기. 조종석 캐노피를 열고 내려선 공군 대위가 기체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세계 8번째의 4.5세대 이상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 1호기입니다. 2016년 개발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완전한 외형을 갖춘 첫 모델이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연구진을 일일이 격려했습니다. 우리 기술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발진은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 KF-21은 내년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1948년 연락기 열대로 출발한 공군이 78년 만에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관건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협조입니다. 전체 8조 8천억 원 사업비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금액은 20%인 1조 7,300여억 원.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낸 뒤 납부를 멈췄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도 연체금 문제는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세계 유수 전투기 생산국과의 치열한 경쟁도 뚫어야 합니다. 미국은 출고식에 맞춰 F-16 성능 개량의 장점을 강조하는 등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지난 19일 KF-21 보라매 초도 비행 성공 이후 한국산 전투기를 바라보는 해외 시선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1,000대 수출 목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전투기 모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관람객. 외국군과 해외 바이어의 문의도 이어집니다. 영국 판버로 에어쇼 전시회장에 마련된 우리 방산업체 부스입니다. 한산했던 예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방산협력 대상으로 KF-21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KF-21 보라매의 초도 비행 이후 체감하게 된 변화입니다. I'm very happy for the people working at Kai. This is a very, very big achievement. And I think it is very remarkable that Kai made it on time to really meet the schedule for this challenging program. 당시 조종사의 전원도 인식을 바꾸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간 운용해온 미국산 전투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엔진이 2개인 만큼 추력이 그리고 가속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항공기의 성능은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성과에 고무된 업체 측은 한국산 전투기 수출 1,000대 목표에 다시 시동을 겁니다. 이를 위해 주력인 FA-50 경공격기 성능 개량도 본격화합니다. 약점이었던 항속거리는 공중급유 기능 보강으로 확장하고 레이더도 전자식으로 바꿉니다. 미국과 유럽이 독차지해온 세계 전투기 시장. 우리도 당당하게 어깨를 견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가 8천억 원 이상 밀린 분담금 문제를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는 약속까지 어겼는데 그렇다고 당장 사업에서 배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상공으로 솟구치는 KF-21. 1년 만에 시제기 6대 모두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분담금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도 참여했습니다. 광활한 영토에도 항공 인프라가 열악한 자국 여건을 충분히 극복할 전력으로 봤습니다. KF-21은 F-15보다 작지만 항속거리는 F-35A 스텔스기를 능가합니다. I think the KF-21 will be good for Indonesian Air Force because they meet our requirement. We only have a very small aerodrome. 그랬던 인도네시아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했어야 할 분담금 1조 1천억 원 중 8천억 원 이상을 미납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 분담금 30%의 현물 충당 요구까지 수용해줬기 때문입니다. 자국산 항공기 등으로도 대납이 가능하지만 호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9천억 원 이상을 들여 중고 미라주 전투기를 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납이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 업체 간 지속 노력하겠으며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 측 의사를 확인 후에 사업에서 빼기도 어렵습니다. KF-21의 첫 해외 생산 예정지이자 K방산의 큰 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T-50 훈련기와 잠수함의 첫 고객도 인도네시아였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방산 대표 주자를 최근에 꼽으라면은 KF-21. 이게 대단한 게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을 돌파한 전투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재력 면에서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KF-21은 이제 KF-X 보라매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예.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를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목표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방위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의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최첨단의 기술을 수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 진보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항공우주 분야 기술이기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이 이제 집적돼 있는 하나의 집약체가 바로 전투기죠. 그래서 이러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KF-21 전투기가 제가 알기로 4.5세대 전투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전투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지, 뭐 세계 시장에서는 벌써 6세대 전투기 네,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예,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8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대표적인 기종이 FA-50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FA-50 경공격기라고 하는데 이 FA-50 경공격기가 바로 4세대 전투기에 해당되거든요.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고성능 스텔스 기능 그리고 고기동이 가능한 엔진 기술의 진화를 우리가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스텔스 기능은 이제 레이더 지상에서 탐지가 잘 안 되는 그 비행기 맞습니다. 지금의 현존하는 4세대 전투기를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레이더에 전혀 탑재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레이더에 작은 점으로 표시되는데 이게 전투기인지 또는 어떤 뭐 작은 뭐 맹금류와 같은 독수리나 풍선 등으로 오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5세대 전투기부터는 레이더 자체에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는 전투기를 조종하는 전투기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AI 기반으로 진화를 합니다. 자동 뭐 그렇죠. 항로 설정이나 뭐 맞습니다. 조종관 안 잡아도 되는. 예. 그래서 이제는 6세대 전투기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최첨단 기술이 탑재된 하나의 집약체로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전투기를 구분할 때는 4세대냐 5세대냐 이렇게 구분을 하지 4.5세대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KF-21은 아직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4.5세대라고 명명을 해놓고 있죠. 그럼 완성돼서 5로 갈 수도 있고 바로 6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주변국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은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가장 대표적이죠. 대국들만. 그다음에 우리와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도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양산 배치되는 시점에는 이미 주변국들이 6세대 전투기의 개발에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5세대가 아닌 6세대까지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KF-21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구매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폴란드가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폴란드 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내긴 했지만 아직 현재 우리 정부나 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죠. 이 KF-21을 개발하고 지금 생산을 하게 될 이제 카이도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을 처음 초창기부터 인도네시아와 우리 한국이 한인미 간 공동 연구 개발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개발에 대한 워낙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뭐 개발비 분담금을 뭐 납부하는 게 좀 미납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뉴스 그런 관련 기사를 아마 접해보셨을 돈을 겁니다.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의지가 있느냐 계속해서 이제 촉구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가 이제 그 틈에 이제 KF-21 공동 개발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참여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당분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KF-21 전투기가 개발이 돼서 양산이 되면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또는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있는 뭐 서유럽까지도 우리가 도전장을 내밀 수 있고 더욱이 지금의 어떤 남미, 중동 뭐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이요. 앞으로 KF-21이 이제 전력화 배치가 되면 개발이 완료되면 아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모든 시장이 아마 우리의 그런 세일즈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